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54세 이재덕 상무를 8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회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동박물산 100억 계약 해지, 성진그룹 구매 중단 통보, 정부 조달 프로젝트 인허가 기한 초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내보낸 것이 단순한 중년 부장이 아니라 30년간 혼자 떠받쳐온 회사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재덕의 하루는 새벽 4시 50분에 시작된다. 알람은 5시에 맞춰져 있지만 몸이 먼저 깨어난다. 30년 직장 생활이 만들어낸 습관이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챙겨야 할 거래처 이름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오른다. 동박물산 강 사장, 성진그룹 최상무, 한강유통 박 대표, 세종산업 이사장. 이름마다 얼굴이 있고 얼굴마다 30년의 이야기가 붙어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양복을 입었다. 나이 54세에 아직도 와이셔츠를 풀먹여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아내는 웃었지만 이재덕은 그게 습관이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신입사원 때 선배에게 들은 가르침이 살갗에 박혀 있었다. 현관을 나서며 구두코를 한 번 더 닦았다. 지하철로 향하는 15분, 이재덕은 오늘 일정을 정리했다. 동박물산과는 내년도 공급단가 협의가 남아 있었다. 강 사장이 워낙 꼼꼼한 분이라 숫자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20년 넘게 거래해왔지만 강 사장은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깐깐하게 조건을 따졌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재덕에게는 편했다. 감정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한번 쌓이면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성진그룹 최상무와는 연말 납품 물량 확대권을 정리해야 했다. 최상무는 골프를 좋아했고 이재덕은 골프를 배우기 싫었지만 18년 전에 채를 잡았다. 최상무와의 관계를 위해서였다.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이재덕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있지만 중요한 정보는 여전히 손으로 적었다. 수첩 안에는 거래처 담당자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가득했다. 공식 대표 번호가 아닌 급할 때 바로 연결되는 번호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통 라인. 배송 지연이 생겼을 때 야간에 연락되는 물류 파트너 번호. 연락처 하나하나가 수년의 공을 들여 얻어낸 것들이었다. 이 수첩 하나에 30년이 담겨 있었다. 오전 7시 30분 한일상사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었다. 불을 켜고 에어컨을 가동했다. 커피 기계를 작동시키고 오늘 만날 거래처 자료를 미리 꺼내 놓았다. 이런 조용한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집중이 잘 됐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간이 조금 무거워졌다. 3달 전부터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경영기획실장 김영준 상무가 세대교체를 화두로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30대 중반의 MBA 출신으로 컨설팅 회사 출신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회의마다 조직의 역동성, 젊은 감각,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이재덕을 포함한 중년 임원들의 자리는 어딘가 어색해졌다.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회의에서 이재덕의 발언 뒤에 오는 침묵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역시 이 부장 생각이 옳아라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요즘은 그 자리에 김영준 상무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들어섰다. 데이터와 그래프로 가득한 자료들이었다. 화려했다.
그리고 현장 감각은 전혀 없었다. 이재덕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구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30년 전 신입사원으로 이 회사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는 이 건물도 없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사장, 직원 셋이 전부였다. 그 회사가 지금 이렇게 커진 데는 이재덕의 발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었다. 8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영업팀 신입들이 들어오며 가볍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부장님. 그 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렸다. 형식적이었다. 거리가 있었다. 이재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2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월요일 오전 회의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다. 이재덕이 직접 진행해온 동방물산 연간 계약 보고를 오준혁 팀장이 대신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오준혁은 32세, MBA 출신의 외모도 출중했다. 발표는 매끄러웠다. 차트가 깔끔했고 숫자 정리가 깔끔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정리한 것은 이재덕이었다. 화요일에는 성진그룹 관리 업무가 오준혁에게 넘어갔다. 수요일에는 주요 거래처 미팅 일정에서 이재덕의 이름이 빠졌다. 목요일에는 인사팀에서 슬쩍 귀띔이 왔다. 부장님, 조만간 면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덕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드디어 오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금요일 오후 3시 인사본부장 최철호 전무가 이재덕을 불렀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최 전무는 서류를 앞에 놓고 있었고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재덕 부장님 앉으시죠. 이재덕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최 전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회사가 내년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요. 슬림한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사장님 방침이 있습니다. 부장님도 대략감 잡으셨겠지만 명예퇴직을 권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덕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퇴직금과 위로금 조건은요? 최 전무가 당황한 듯 서류를 넘겼다. 법정 기준에 6개월 위로금 추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여기에 정리해 두었고요. 이재덕은 서류를 조용히 훑었다. 숫자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조건은요? 없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면 합니다. 원만하게.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재덕은 잠깐 생각하는 척했다. 사실 생각할 것은 없었다. 이미 다 준비된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최 전무의 눈이 살짝 커졌다. 보통은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조건을 더 높이라고 버티거나 최소한 감정적이라도 됐다. 이렇게 바로 수락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지금 바로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상한 일이에요. 인수인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오늘 안으로 기본적인 것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지금 시작하죠. 오준혁 팀장 불러주세요. 최 전무가 어색하게 전화를 돌렸다. 이재덕은 그 사이 주머니 속 USB를 한번 만져봤다. 2달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다. 공식 자료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고객 연락처, 프로젝트 현황, 계약 조건, 납기 일정.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준혁이 메모지와 펜을 들고 빠르게 들어왔다. 32세의 팀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부장 업무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재덕은 USB를 건네며 담담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어. 거래처별로 폴더 정리해뒀고 프로젝트마다 체크리스트도 다 만들어뒀어. 오준혁은 열심히 메모했다. 이재덕의 꼼꼼함에 감탄하면서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동박물산 강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야. 꼼꼼한 편이지만 성실하게 하면 돼. 이재덕은 말하지 않았다. 강 사장이 새로운 담당자를 만나면 최소 6개월은 신뢰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처음 2달간은 일부러 트집을 잡아 반응을 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진그룹 최상무는요? 일 잘하시는 분이야. 자료만 잘 준비하면 문제 없어. 이재덕은 말하지 않았다. 최상무가 담당자 교체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과거 거래처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거래 자체를 끊어버린 전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상무가 신뢰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골프장에서 18홀을 함께 돌며 인간적 관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 조달 프로젝트는요? 인허가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담당 부서 연락처는 자료에 다 있어. 절차대로 하면 돼. 이재덕은 말하지 않았다. 산업부 인허가 담당 권혁진 사무관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이 번호 하나가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한 달씩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번호를 얻기 위해 이재덕이 5년 동안 공들인 관계를, 권 사무관이 개인적 친분이 없으면 공식 경로로만 처리하고 그러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주의할 거래처가 있나요? 없어. 자료 보고 매뉴얼대로 하면 돼. 오준혁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이재덕은 표면적인 말만 이어갔다. 8분이 지났다. 이재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전부야. 모르는 거 있으면 자료 다시 봐. 오준혁은 고맙습니다. 부장님하고 인사했다. 이재덕은 그 인사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다. 오후 4시 30분이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속 물건들을 정리했다. 명함철, 개인 컵, 작은 액자, 딸 생일에 찍은 가족사진, 12년 전 상무 승진 때 받은 감사패. 그때는 전무 사장까지 올라갈 줄 알았다. 수첩은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30년의 인맥이 담긴 그 낡은 수첩을 회사에는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다. 오후 5시 이재덕은 사원증을 반납했다. 총무팀 직원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했다. 동료들에게 간단히 인사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누군가 연락처를 물었다. 이재덕은 애매하게 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건물을 나와 이재덕은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 관련 번호들을 하나씩 차단했다. 오준혁, 최전무, 김영준 상무, 사장실 번호까지 모두 차단 목록에 넣었다. 그리고 거래처 번호들은 그대로 뒀다. 강 사장, 최상무, 권 사무관, 동박물산, 성진그룹. 이 숫자들은 이재덕의 것이었다. 회사 자산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재덕이 쌓아온 개인 자산이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이재덕은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월요일 오전 9시 오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주말 내내 USB 자료를 분석했지만 파악이 쉽지 않았다.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읽을수록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영 케이스 스터디를 읽는 기분이었다. 그는 오늘 첫 번째 거래처 인사 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오전 9시 10분 동박물산 강 사장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상사 영업팀 오준혁 팀장입니다. 이번에 담당자가 교체되어서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재덕 부장은요? 퇴직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잠깐이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난주까지 멀쩡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퇴직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기색이었다. 이 부장이 그만뒀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통화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인사 한마디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도 없었다. 오준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다음 거래처로 전화를 돌렸다. 결과는 비슷했다. 성진그룹 최상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비서가 연결해주며 용건을 물어봤고 담당자 교체라고 하자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는 말만 남기고 끊었다. 나중에 연락한다는 말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오전 11시 경리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팀장님, 세종산업과의 거래 조건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오준혁이 자료를 열었다. 계약서에는 즉시 결제, 표준 납기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거래 이력을 보니 수년째 월말 결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리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재덕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것 같은데요. 세종산업 현금 흐름이 빠듯해서 개인 책임하에 특별 조치에 오신 거예요. 서면으로도 남겨두셨고요. 개인 보증이요?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거래처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다. 갑자기 조건을 바꾸면 반발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규정 위반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었다. 오준혁은 이재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받지 않았다. 오후 1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산업부로부터 정부 조달 프로젝트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 인허가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었고 기한은 열흘이었다. 담당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오준혁이 자료를 뒤졌다. 담당 부서 연락처는 있었다. 대표 번호였다. 그 번호로 전화해봤다. 건축과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면 조달과로요? 조달 인허가 담당자분 좀 연결해 주세요. 성함이나 직함을 아세요? 몰랐다. 이재덕의 수첩에만 있던 이름이었다. 오준혁은 부서 대표 번호를 통해 여러 번 전화를 돌렸다. 담당자를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고 겨우 연결된 담당자는 이 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이건 기존 담당자가 별도로 처리하던 건인데요. 저는 서류 접수만 합니다. 기존 담당자가 누구였냐고 물으니 그것도 모른다고 했다. 이재덕이 직통으로 연락했던 권혁진 사무관은 공식 경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공식 관계가 공식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서 팀장이 오준혁을 불러 하루 상황을 정리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이 부장 없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이렇게까지 얽혀 있는 줄 몰랐네. 명문대 MBA 출신의 오준혁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론이 현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했다. 교과서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 인맥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신뢰를 어떻게 인수인계하는지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은 세상 어느 MBA에도 없었다. 화요일 오전 동박물산에서 공식 공문이 왔다. 연간 공급계약 재검토 요청, 담당자 변경에 따른 계약 조건 재협의 희망, 10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 팀장이 즉시 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사장은 받았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이 부장이 없으면 저희도 다시 생각해 봐야죠. 30년 동안 그분하고 거래한 거지, 한일상사하고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서 팀장의 귀에 꽂혔다. 사람과의 거래였지 회사와의 거래가 아니었다는 말. 같은 날 오후 성진그룹 최상무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준혁에게 직접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거북할 만큼 냉랭했다. 담당자가 바뀐다는 사전 연락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래는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준혁이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최상무는 단호했다. 인수인계로 해결되면 애초에 담당자가 중요하지도 않겠죠. 전화가 끊어졌다. 수요일에는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직접 타격이 왔다. 인허가 기한 내 서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공식 경로로는 담당자 파악도 어려웠고 설령 파악해도 공식 절차만으로는 기한을 맞출 수 없었다. 이재덕이 5년 동안 공들인 비공식 채널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였다. 그로 인해 납품 일정 전체가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내부 보고가 올라왔다. 목요일 오전 상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도대체 이 부장이 어디까지 혼자 처리하고 있었던 거야? 서 팀장이 정리한 보고서를 훑으며 김영준 상무가 말했다. 하지만 정작 세대교체를 밀어붙인 당사자가 김영준 상무였다. 동박물산 100억 계약 재검토, 성진그룹 관계 재설정, 정부 조달 프로젝트 인허가 지연, 세종산업 결제 조건 분쟁. 하나하나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터지자 파장이 달랐다. 김영준 상무가 오준혁에게 물었다. 이 부장한테 연락해 봤나? 번호를 차단해 두셨는지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재덕이 차단한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예상된 일에 대한 준비였다. 그날 저녁 영업팀장이 퇴근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부장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분이 그냥 만년 부장인 줄 알았을까? 한일상사 이동희 사장이 상무를 불렀다. 처음에는 차분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목소리가 달라졌다. 이재덕 부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김영준 상무는 말이 없었다. 세대교체를 외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사람이 그였다. 사장이 직접 이재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통화 부탁드립니다. 30분 뒤 이재덕에게서 답장이 왔다. 사장님, 조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희 사장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다. 조건을 말하라는 것은 복귀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 가능성을 잡아야 했다. 전무 승진, 연봉 2배 인상, 전용 사무실, 팀 구성 정권 위임. 김영준 상무보다 높은 직급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재덕은 그 제안을 조용히 읽었다. 일주일 전에 8분짜리 인수인계로 내보낸 사람을 이제 전무로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이재덕은 답장을 보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같은 날 오후 대양무역 대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재덕이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이재덕의 퇴사 소식은 이미 퍼져 있었다. 이재덕 부장님, 저희 쪽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상무대우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재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덕은 식탁에 앉아 두 제안을 놓고 생각했다.
한일 상사의 제안은 급한 불을 끄려는 것이었다. 위기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에서 30년을 일하고 8분 만에 나온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한번 배신당한 곳을 다시 신뢰하는 데는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했다. 대학무역은 달랐다. 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덕의 능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원했던 것이었다. 이재덕은 다음 날 대양무역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이재덕은 대양무역 본사 앞에서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회사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며 올라가는 동안 이재덕은 묘한 기분을 느꼈다. 낯설지만 가볍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 하나가 내려간 느낌이었다. 임원실에서 대양무역 신성호 대표가 일어나 맞이했다. 이재덕 부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재덕은 의아했다. 기다렸다는 말이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영입을 생각했었는데 한일 상사에 계시니까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번에 기회가 생겼으니 최선을 다해 모시고 싶습니다. 신 대표는 조건을 꺼냈다. 상무대우 현재 연봉의 2배, 전용 사무실, 2년 후 전무 검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업 전략 정권 위임. 이재덕은 조용히 들었다. 숫자 자체보다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다. 정권 위임. 30년 동안 위에서 내려온 방침을 따라야 했던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떤 연봉보다 울림이 컸다. 한일 상사에서는요. 연락이 왔다고요? 이재덕이 조용히 물었다. 신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전무 제안까지 했다고요. 이재덕은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신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같은 시간 이재덕이 대양무역과 계약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거래처에도 닿았다. 강 사장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이재덕의 개인 번호로였다. 대양무역 가셨다고요? 거기서 함께하면 되겠네요. 진작에 그 회사로 가셨어야 했는데. 강 사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이재덕이 어디에 있든 자신은 이재덕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었다. 최 상무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차주에 골프 한번 어떠세요? 이 부장님이 대양무역이시면 저도 거기랑 얘기해 봐야겠네요. 이재덕은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회사에 속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이 이제야 증명되고 있었다. 한일 상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이재덕이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은 그날 오후 늦게였다. 서 팀장이 상무실로 달려왔다. 상무님, 이 부장님이 대양무역과 계약하셨답니다. 김영준 상무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어진 보고들. 동방물산, 거래 이관 통보. 성진그룹, 계약 제협이 요청 철회 후 대양무역으로 타진. 정부 조달건, 이재덕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권 사무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됨. 사장실이 조용해졌다. 이동희 사장이 직접 이재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이 부장,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묻겠어. 조건은 더 올릴 수 있어. 이재덕은 짧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한번 내보내신 분을 다시 부르시는 건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재덕은 대양무역 상무 사무실에서 첫날을 시작했다. 창가가 보이는 독립 공간이었다. 30년 동안 파티션으로 막힌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에게는 이 공간 하나만으로도 달랐다.
개인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다. 원두 드립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설렘이었다. 불안이 아니었다. 오전 9시 팀 첫 회의 팀원들이 이재덕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기대와 존경이 느껴졌다. 소문이 먼저 와 있었다. 한일 상사를 나오면서 거래처들이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이미 대양무역 안에 퍼진 것이었다. 영업팀장이 보고했다. 상무님 합류 소식에 거래처에서 미팅 요청이 벌써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동방물산, 성진그룹, 그리고 정부 조달건도 연락이 왔어요. 이재덕은 담담하게 받았다. 하나씩 잘 챙겨봅시다. 오전 10시 강 사장이 직접 대양무역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 부장님, 아니 이 상무님. 이쪽이 더 어울리시네요. 강 사장은 악수를 하며 말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반자의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올해 나머지 물량, 대양무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약은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고 싶습니다. 상무님이 직접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재덕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30년 거래의 신뢰가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후 1시 최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상무님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이번에 저희 신규 사업 추진하는데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규모가 15억 정도 됩니다. 이재덕은 일정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뵙겠습니다. 상무님. 오후 3시 권혁진 사무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이재덕 상무님이시죠? 대양무역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건 대양무역으로 이관하면 계속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3개월 묶여있던 정부 조달 프로젝트를 풀었다. 저녁 무렵 이재덕은 하루 결과를 정리했다. 동방물산 80억 이관 확정, 성진그룹 15억 신규 프로젝트, 정부 조달 인허가 재개, 총 100억 가까운 사업이 첫날 대양무역으로 넘어온 것이었다. 신성우 대표가 직접 상무실로 찾아왔다. 상무님, 오늘 어마어마하네요. 회사 역사상 첫날 이런 성과는 처음입니다. 이재덕은 겸손하게 말했다. 거래처분들이 믿어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신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약속드린 전무 승진, 2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검토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한일상사 임원진은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오늘 하루 대양무역으로 이동한 거래처 손실만 90억입니다. 이동희 사장이 말했다. 한 사람이 나가면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 김상무, 당신이 세대교체 밀어붙인 거 아니었어? 김영준 상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데이터와 슬라이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이재덕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신뢰, 관계, 시간. 그런 것들은 엑셀에 입력되지 않는다. 파워포인트에 담기지 않는다. MBA 커리큘럼에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이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한 달 후 이재덕은 대양무역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100억이 넘는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회사 영업 역사를 새로 썼다. 팀원들은 이재덕을 따르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거래처들은 이재덕이 있는 곳을 찾아왔다. 전무 승진은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54세에 처음으로 받은 임원 직함이었다. 한일상사에서 30년을 일하며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을 새 회사에서 반년 만에 받았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훨씬 편해 보여요. 이재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구나.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그때 한일상사 이동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 달 만에 처음이었다. 이재덕은 받았다. 이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돌아올 생각 정말 없으세요? 이재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장님,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했는데 8분 만에 내보내셨잖아요. 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동희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재덕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54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재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베테랑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화려한 학벌도 없고 눈에 띄는 발표도 없고 데이터 차트도 만들지 않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모든 것이 흔들렸다면 그 사람은 조직의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 관계, 시간. 이것들은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베테랑을 존중하는 것, 경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조직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